네, 코스피 200 투자의 정석 시간입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KB투자증권 강남 스타PB센터의 김주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오늘 거래소가 앞서서 네. 살펴본 것처럼 반등을 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래도 또 보합권이에요. 네네. 일단 어제와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인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 영향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환율이 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내수주 쪽에서 이제 농심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주식들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 발표함에 따라서 아모레지 그리고 에이텍까지 지금 상당히 지금 눈에 띄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미국의 그리고 모멘텀 주식들이 지금 떨어지면서 국내 주식들도 여전히 좀 힘을 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시장 전망부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면 네. 아까 앞서서 기술적 분석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반등 권역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반등 권역대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도 이제 기술적 분석부터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 그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일단 하방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도달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갭이란 부분, 그러니까 캔들과 캔들 사이에 빈 공간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한 번은 메워지는 속성, 갭은 한 번은 반드시 메워지는 속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를 2개 쳐놨고 거기에 이제 검은색 실선을 2개 정도 거놨습니다. 하나는 1950포인트에 있었고 50포인트 근처에 있었고 하나는 1935포인트 근처에 갭이 2개가 발생이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만기에서 하방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2가지 갭, 1950에 있던 갭과 1935포인트에 있던 갭, 2가지 갭이 모두 다 메워졌습니다. 따라서 하락으로 밀어내렸을 때 일단은 갭은 메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치는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어제 미국장 반등에 이어서 우리나라 장도 어제와 오늘 지금 이틀 동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기술적인 차트, 지지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다음 차트 보시면 최근에 어제 이제 장중 1935포인트까지 밀렸다가 거기서 이제 지지 받고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1935포인트가 지지선의 제일 하단 부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지금 이탈시키지 않고 그래도 지금 잘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갭은 메웠고 지지선은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판단한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선이 지금 지켜졌기 때문에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수급을 자세하게 또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서서 네네. 외국인의 매매 동향과 관련해서 좀 짚어주신 것이 네. 최근에 현물 시장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급격하게 나온 점인데요. 이 부분을 네네.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옵션 네네.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그렇다면 네네.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로 좀 전환이 됐으면 참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679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선물에서도 한 580억 정도 선물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일과 전전일과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그 매도 물량이나 매도 세력이 좀 많이 줄었으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것은 이제 부정적인 것은 일단 아직까지는 매수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반등 권역대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하든 모멘텀이 있든 없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한국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200 또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매수 전환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체크 포인트 두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지지선 1940포인트 근처에 형성되어 있는 지지선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 기술적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외국인의 매수 복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형성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매수 쪽으로 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반등. 저도 아까 뭐 더블 패턴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지금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환율이 지속적으로 워낙 강세가 가야 우리는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기업 단에서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지금 환율 단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증시가 오히려 외국인이 환차 이익이 발생함에도 오히려 지금 정도 자리대에서 매도가 좀 일부 나왔고 선물 옵션 하방 포지션과 맞물려서 그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환율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지금 급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고 지금 정도 레벨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하려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환율은 더 떨어질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출주 중심의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스탠스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만약에 환율이 튀어 오른다 그래도 외국인들에는 환차 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의 방향성이 아직 안 잡혔고 환율이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이 기조적으로 매수세가 확연하게 꺾어서 들어오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한 주간도 외국인 매수 강도와 1940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는 결론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을 분석하는 틀에 대해서 쭉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해주시고 외국인의 매매 동향 그리고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유망 종목은 찾아봐야 할 텐데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종목들을 매주 소개시켜 드리고 있지만 시장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그나마 이제 네이버가 시장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네이버 역시도 좀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꾸준하게 기업이 성장을 하고 올해 내에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 이상 증가되는 기업이 투자하기에 상당히 유망한 종목인데 코스피 200의 어느 종목도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짧게 잡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시기는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삼성테크윈입니다. 실적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요. 네. 1분기 매출이 6,617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3억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 33억 흑자 전환이 이렇게 큰 수치도 아니고요. 시장의 기대치 정도, 그냥 그 정도 수준만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삼성테크니 그래도 좋다라고 가져 나온 거는 2013년 예상 매출 5.8% 증가되고요. 영업이익이 28.3%, 30%가 좀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은 3조 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57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모멘텀은 1분기 실적 발표가 지난 지금부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분기부터 실적이 성장이 눈에 띄게 가시화될 것인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 시스템 부분 있지만 파워 시스템 부분에서 16.8% 증가될 거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시큐리티 솔루션 부분에서 24.2%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무려 56% 1분기 대비해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6%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들려 올려지느냐? 2분기부터 삼성전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기다려왔던 뉴스인데요.
고속 칩 마운터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 2분기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2분기에 고속 칩 마운터에 대한 승인을 내주게 되면 삼성전자가 하게 되면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최소 2년 그리고 좀 길게는 3년 동안 삼성 테크인의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의 실적 계산은 매우 가파르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고속 칩 마운트의 연간 시장 규모는 연 2조 원 이상입니다. 대략 2조에서 3조 정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끌어준다라고 하면 뭐 하이닉스나 여타, 엘피다 같은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고속 칩 마운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 테크인은 이제 저평가 국면을 이제 벗어나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삼성 테크인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운 부분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원체 비쌌던 종목이고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음에도 지금 PBR 기준으로 1.7배입니다. 따라서 다른 IT 업종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밸류는 결코 싸지 않은 종목인데 삼성 테크인은 원래 그랬었습니다. 삼성 테크인이 밸류가 1.7배 비싸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역사적인 삼성 테크인의 밸류를 보면 최하단 부근이고요. 이제부터 영업이익이 2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연간 대략 영업이익이 28% 증가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의 종목에서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지금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현재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 강남 스타 PB센터의 김주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